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이지혜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한 부동산 포털에서 조사를 한 결과 3호선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9호선, 또 2호선의 순이었습니다. 또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기준으로는 걸어서 3분 이내여야 한다는 응답, 또 5분 이내여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자, 11월 10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능빈입니다. 네,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화요일 코너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OX 퀴즈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명쾌한 부동산 퀴즈 OX 준비가 돼 있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또 지역의 매물 살펴보는 오늘의 매물 총 2건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부동산 연구소는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3771-0273번, 문자 메시지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데일리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OX 퀴즈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광고하는 원룸텔 투자를 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X카드 들어주셨고요. 바로 두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 안전한 투자처인가요? 하나, 둘, 셋. 역시 X카드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문제 살펴보죠. 선임대 수익형 분양상가 믿을 만한 투자처인가요? 하나, 둘, 셋. 네, 세모 카드를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문제는 5카드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한 문제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였죠. 높은 수익률로 광고하는 원룸텔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X카드를 들어주셨어요. 광고를 좀 살펴보면요. 10%가 훌쩍 넘어요. 막 12%, 14% 이렇게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 원룸텔이라는 게 사실 고시원 구조를 이제 개조를 해서 원룸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 고시텔, 그 원룸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원룸텔이란 것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동네 전봇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문구가 바로 원룸텔이에요. 네네. 몇 가구, 몇 호, 뭐 수익률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시청자님들은 아마 속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셨기 때문에 사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속지 않을 경향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한 또 귀가 얇으신데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하시는 그런 어머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요. 이 원룸텔이란 게 무엇이냐? 네. 보통 원룸의 구조,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했듯이 원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정식 명칭이 뭔가요? 원룸텔의 정식 명칭. 다 편법적인 변화된 변종 명칭이고요. 이걸 보시면 원룸과의 차이는 원룸은 말 그대로 주택이에요. 방 하나의 구조로 네네.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이 원룸텔이란 것은 고시원으로 준주택이거든요.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변경을 하는 거죠, 구조를. 원룸식으로. 원룸이라고 하면 보통은 방과 그럼 일단은 욕실과 고시원으로 주방.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고시원이에요. 쉽게 말해서는. 공동주택, 네네. 건축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고시원, 공동주택 안에는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주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네. 취사시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네. 하지만 그 구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많이들 혼동을 하시고 네. 또 투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고시원과 주택, 준주택과 주택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구조적인 부분, 허가를 받는 부분이 바로 네. 고시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게 구분 등기가 되지가 않아요. 지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시청자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네. 하셔야 되거든요. 이 구분 등기와 지분 등기가 무엇이냐? 구분 등기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잖아요. 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하나에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네. 지분 등기는 그게 아니고 한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의 지분으로 전체에서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제디 지분이라던가 방의 개수나 이런 걸로 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은 한 세대 주인 누구 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구분등기고요. 누구 외 몇 명, 지분 얼마라고 나가는 게 지분등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의 그쵸. 세대주가 다른 것처럼 그렇죠, 그걸 그렇죠. 이제 구분등기라고 하고 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지분등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지분등기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네.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수익률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나중에 매매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단순히 월세 수익만 버는 게 아니고 이런 주택 같은 유형을 보시는 경우는 시세 차익까지도 그렇죠. 기대를 하시는데요. 나중에 판매를 할 때, 매매할 때 굉장히 큰 무리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 자체가 좀 애매한 게요. 지분등기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건물이 한 사람의 본인의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지가 않고요. 나중에 또 매매할 때 그 매매하기 전에 만약에 그 같은 지분 안에 있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본인이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 세금이나 이런 걸 잘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같은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네. 실수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런 원룸텔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지분 등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대부분의 원룸텔들은요. 비어있는 공실 상태인 상가들을 개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상가이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라던가 대형 상권 안에 있다던가 하지만 그 중에서 공실이 되어 있는 임대가 나가지 않는 상가를 통으로 빌려서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지분 등기로 하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왜 속으시냐면요. 분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구분 등기와 개별 등기. 얼핏 들으면 굉장히 비슷해요. 네. 저도 좀 순간 헷갈렸는데요. 네네, 라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비슷한 용어예요. 개별 등기. 개별적으로 등기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등기법상에는 없는 용어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개별 등기 가능합니다. 당연히 개별 등기는 가능해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어디에 몇 호에 뭐라고 써 있기는 해요. 개별적으로 등기는 가능한데 하지만 개별 지분을 등기는, 보시면은 이제 소유주를 보시면은 지분 몇 분의 몇으로 나오죠. 개별 등기는 구분 등기랑 또 다른 개념인 완전 거죠. 그러니까 개별 등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보통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수익률 높은 수익형 상가들 특히 최근 들어서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께서 수익형 상가에 수익형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으신데요. 그쵸. 네, 특히 이런 수익률이 높은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6% 정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많으면 6에서 7%까지도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보통 지금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수익률 자체가 6%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근데 10몇 %, 10%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또 입지 여건을 보시고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등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시는 네. 부분들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념을 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달콤함 속에는 분명히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높은 수익률은 반드시 단점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네. 이 점 유념을 하시고 투자하실 때 올바르게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텔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사실 당장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좀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투자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 안전한 투자처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엑스카드를 선택해 주셨어요. 사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임대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시곤 하는데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일단은 지식산업센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들 굉장히 많이 나가고 뭐 문종동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성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수막부터 해서 정말 많은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분별 이렇게 하면서 전단지라고 네. 하죠. 죄송해요. 예,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면서 사람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법적으로는요. 개인이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개인이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네. 다시 얘기하면 분양은요, 그 안에 지자체장이, 지방자치장이, 요청하고 있는, 정해져 있는, 기업들만, 업종들만 분양을 받을 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분양이 잘 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에요. 자금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차라리 월세로 임대를 하고 나머지 그 큰 투자금 자체를 다른 재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에다가. 그런 걸 더 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문종동이라던가 성수동 같은 경우 그 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다 분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편법적을 이용해서 많이 분양을 하려고 하거든요. 개인을 대상으로 편법을 하면서 이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도 추후에도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고요. 네. 일단은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시기든 높은 수익률이나 안정적인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합법적인 거여야 돼요. 그럼요. 네,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 편법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일단은 해당 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되어 있는 해당 업종, 몇 개의 업종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업자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던가 IT 쪽이라던가 통신 판매업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네. 분양을 받는 거죠, 개인이. 그다음에 추후에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임차인을 맞추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로 그 종류에 되는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이 분양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내놓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맞추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요. 이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이 되고 기업들이 제한이 되어 임차인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업종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개인에게 팔려면 개인도 편법을 이용해서 사야 돼요. 아니면 그 해당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당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편법에 편법을 낳고 불법이 불법을 낳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지 말아야 되는, 지양해야 네.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또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분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런 유혹을 뿌리치시고요. 나중까지도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까지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황금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합법적인 투자처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자세한 풀이 들어보겠습니다. 선임대 수익형 분양상가 믿을 만한 투자처인가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세모카드를 선택해 네. 주셨거든요. 이 선임대라는 게 분양 전에 그러니까 임대를 먼저 그렇죠. 맞추는 그런 개념이죠? 지금 요즘 들어서 신도시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선임대 혹은 확정 수익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네. 분양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믿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임대가 무엇인지 확정 수익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선임대라 하면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상권이 네.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뭘 믿고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 임대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대 물건에다 임차인을 먼저 맞춰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수익률이 이만큼 나니까 이 부분을 믿고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면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네. 확정 수익이란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공시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업종을 만들어 놔요. 뭐 카페다. 약국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네.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해요. 물론 선임대가 된 다음에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쵸? 계약 기간이란 것도 되어 있고 또 가장 두려운 것들이 신도시 같은 경우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권 자체가 형성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기존 상권 같은 경우는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믿고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업체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시행업체가 아니고요. 시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공사 자체를 주최하는
주체자고요. 시공은 거기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네. 분양업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 부분만을 맡아서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 판매자죠. 네. 생산자가 아닌. 근데 이 사람들이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률을 높이고 분양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쓰기도 하고 약간의 거짓말도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실례를 들면은 최근에 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분양업체에서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16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매매를 했어요. 네. 잔금까지 치렀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이 되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지. 이 부분 같은 16억에서 일정 부분을 대출을 받고 했는데 네. 임대가 되지가 않으니까 꼬박꼬박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공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어요. 분양 사기다. 근데 안타깝게 판사는 분양업체 손을 들어줬어요. 왜 그렇죠? 왜냐면요. 계약서 안에 어떤 선임대 조건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 확정 수익도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 또한 계약하신 분도 계약이 체결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양업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구두 계약으로 완료되는 건가요? 구두 계약이지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녹음을 한다던가 녹취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어느 누구도 사실은 분양을 받을 때 하지를 않거든요. 네. 잘.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은 분양업체에다 소송을 걸었을 경우 이런 경우도 분양업체에서 손을 들 경우가 있고요. 네. 또한 분양업체가 와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메뚜기식으로 했다가 한철로 했다가 사업자 파기하고 다시 사업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계약이 됐다면은 계약자를 만나시고 직접 얼굴 보시고 면담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아니면은 계약서 안에다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또한 약속을 하는 것이 분양사가 아닌 시행사가 약속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셔가지고 네. 계약을 진행하시면 좀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한 예를 보면요. 입지여건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근데 최근 강남역에 한 상가가 나왔었는데요. 19억짜리였어요. 약국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약국 계약자 얼굴도 봤대요. 근데 막상 보니까 또 계약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계약자 자체를 계약서와 함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을 받으시면은 안정적으로 상가 수익에 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확정 수익에 대한 부분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 것 대면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신 이후에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도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자신 있게 5카드를 들어주셨거든요. 사실 경기와 부동산 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어떻게 경기는 나아지지 않지만 부동산은 나아질 거라고 낙관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이 점을 보셔야 돼요. 과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돈이 생기면은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놓고 싶으세요? 보관을 하실 때? 은행에 넣어야죠. 그렇죠. 또 은행에 넣고요. 어느 정도 목돈이 생겼다 하시면 주식을 보통 하세요. 맞아요. 그러다 큰 돈이 생기면 그때 부동산에 넣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일반 경기가 나아지지가 않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까? 여기에 시발점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저금리 기조의 시작이에요. 네. 저금리 기조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서 매 달마다 낮춰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네. 초저금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은행 예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행에 예금되었던 적금되었던 금액들을 인출을 해서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요. 일반 경기와 흐름이 동일하고 있는 주식 시장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을 내세웠던 부동산 시장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지금 저금리 기조가 되면서 사람들이 과거의 시세 차익만 보시기 위해서 전세만 뒀던 상황에서 월세 수익을 많이 기대를 하세요. 네. 집주인들이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내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다시 얘기하면요. 일반 서민들, 일반인들이 자신의 소득이 높아져도 일반 경기가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체감률이 굉장히 낮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도 나는 예전과 같은 생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는 어떤 자신의 수익과 어떤 그런 부분에 생각하는 부분에서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전세가 희귀해진다는 거죠. 전세 금액이 희귀해지기 때문에 점점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 지금 몇 년 사이에도 최근 1년 사이에도 평균적으로 전세값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의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러면서 전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새로운 투자법이 바로 갭 투자죠. 매매가와 전세가 수준이 차이가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매매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요.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이런 주거비나 이런 부분을 아끼고 차라리 내가 소득이 많아져도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덜 쓰고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자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가 베이비 세대분들께서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네. 노후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과거 생활했던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도 어떤 고정적인 임대소득이나 이런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소득을 많이 기대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의 당장의 어떤 평형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더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수요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네, 저금리 기조도 이어지고 있고 또 과거와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기 상승과는 또 상관이 없이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4가지 문제는 풀어봤고요.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전화 377-0273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죠. 서울전화 377-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도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고민상담부터 시작해보죠.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광진구 자양동에 네. 이튼타워 5차라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세 주고, 지금은 과천에 살고 있거든요. 네. 과천 3단지 레미안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자양동도 괜찮은데 과천도 살기에 되게 괜찮아가지고, 지금 자양동 쪽을 매도를 하고 과천 레미안 3단지를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자양동 쪽 그쪽 아파트와 레미안 쪽 이쪽 어느 쪽이 더 괜찮을런지 네. 뭐 자양동 쪽을 팔고 과천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뭐 자양동을 그대로 보유하는 게 나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유하신 예. 주택 어떤 거를 매도하고 또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한능빈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자양동 무슨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이튼타워 5차라고요.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튼타워 5차 이튼타워요? 아파트. 예. 그리고 과천에는 레미안이고요. 예, 레미안은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전세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예. 이튼타워는요? 이튼타워는 보유하고 있고 지금 전세 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양동 매물을 팔고 예. 네, 이제 과천 걸 사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시는 거죠? 예. 일단은 부분이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서울과 경기도예요.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먼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자양동은 몇 평인가요, 지금? 33평입니다. 과천은요? 그것도 33평이고요. 동일평형이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직장이 어디세요? 저는 여의도인데 와이프 직장이 과천이라서 지금 과천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실거주로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예, 어느 쪽이 예. 투자가 더 나은가? 예. 이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요, 실거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어차피 과천과 자양동 이 둘 중에 한 개를 비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양동을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자양동 쪽을 갖고 네네. 있더라고요. 과천은 과거 종합청사나 지금 그런 예. 것들이 이전이 되면서 많이 예. 활발하게 됐고 그 인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잖아요. 네. 하지만 종합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큼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합이나 아니면 다소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예. 하지만 자양동은 달라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네,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자양동이 과거 재개발로 묶였다가 지금 풀리고 이 주택들이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고요. 건물 자체를 허물고 다시 올리고 있다는 재건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자양동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제2의 차이나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외면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단지와는 상관이 없고 대로변에 있는 거죠? 예, 여기 삼성 트라펠리스에 바로 네네, 그 뒤쪽에 맞은편에 있는 고가 예. 앞쪽에 있는 예. 네,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앞으로 좀 더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 과천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과천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지가 과천이냐 자양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자양동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사이에 꽤 많은 금액이 올랐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별로 가격도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최근 4개월 사이 가격이 한 2천만 원가량 올렸어요. 예.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건 1, 2년이 아니고요. 또 예.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를 헤쳐나간 아파트예요. 예. 입지여건도 좋고 그 당시에 장인 뉴타운 자양 재개발 구역이라던가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가격이 지켜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발 호재들이나 인근에 있는 건대 상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소폭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양동을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예, 강동구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적절한 타이밍인지, 네. 그걸 알고 싶고요. 네. 또, 가격은 또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네. 그걸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서, 강동구 주변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한지, 그것도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강동구에 단독주택 보유 중이라 그러셨는데요.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시죠. 예, 길동 108-4번지입니다. 108-4번지 단독주택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지도를 통해서 해당 매물주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주도로에 있는 게 아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예.
여기가 대충 평형대가 어떻게 되죠? 대지 지분이요? 53평이요. 53평이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로드 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근에는 다세대 신축들도 보이고, 이 안쪽에 있는 단독주택인가 봐요. 네. 네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앞쪽에 보시면 대로변 쪽에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보이시죠? 예. 네, 이 건물이 진행이 가능했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도로 앞쪽에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쪽 도로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았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집원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주도로가 아닌 이 안쪽 도로, 이면도로 쪽에 있고요. 네. 또한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해당 매물 앞쪽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매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요 건축업자들이 살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건축업자들의 사업성이 진행이 돼야지만 산단 말이에요. 구매를 하는데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건물을 짓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네. 저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상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혼자서는 못 사는 그런 단독주택이에요. 네. 누군가와 함께, 인접해 있는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건물과 함께, 건물 주인과 함께, 땅을, 이 건물을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집주인과 친해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동네 시세 자체가 지금 한 1,500에서 2,000 사이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독으로 파시기는 어려우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사실은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앞에 네, 있는 그러니까- 상생, 네. 이거를 기억하시고 앞에 있는 집주인과 친해지세요. 네. 그리고 함께 그래도 내가 파시면은 네. 원하시는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이걸 얼마에 사셨죠? 제가 18년 전쯤인데요. 오래됐는데. 네. 3억 9천이요. 3억 9천이요? 네. 대충 한 1,500 정도만 잡아도 7억 5천이고 2천 잡으면 10억이에요. 네. 이 파셨을 때 충분한 투자 수익률을 올렸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매도자가 나타나면은 적극적으로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매도가 돼서 네. 주변 인근의 그 아파트를 매도하는 타이밍은 매수하는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근데 강동구에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강동구를 바라보시는 거고요? 예. 강동구 자체가 나쁜 동네는 아니죠.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인근 지역보다는 많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호재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까지도 생각하시니까 저에게 여쭤보시는 거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 송파구라던가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강동구 자체보다는 좀 더 인접해서 이참에 좀 더 수익성이 높고 투자율이 높은 그러한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전문가 의견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살펴봅니다. 274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강서구 염창동 동아 1차 그리고 마포구 도화현대 1차 중에서 실거주로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실거주 목적으로 네. 지금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일단 염창동의 동아 아파트 또 마포구 도화현대 1차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네. 전망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 바로 실거주인데 어디에 살아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투자 목적이라면 단순히 개발 호재라던가 어떤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접근하면 되는데 실거주는 개인사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내 직장이 어디인지, 자녀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서 어떤 학군으로 가야 되는지, 초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동네 자체를 지금 염창동과 마포구 도화동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네. 먼저 염창동 동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염창동 동아파트는 한강 인근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점이 옛날에 졌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좀 각을 잘못 져가지고 네. 이 한강 조망이 약간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도로의 접근성이 부족해요. 도로를 차를 이용하셔야지만 뭐 출퇴근이나 이런 걸 가능하시는 네. 도보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려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셔야 돼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제 도화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동 현대아파트. 마포구 도화 현대 네. 1차라고 하셨는데요. 네, 도화 현대 1차죠. 네. 지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네, 찾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마포구에 있는 도화 현대 1차. 네. 그 평형을 좀 알려주셨으면 더 저희가 네, 자세하게 그런 부분이 설명 굉장히 도와드릴 수 있을 중요한데요. 텐데. 일단은 네. 잠시만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문자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세한 좀 네.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마포구 도화 현대 1차 아파트 네. 지도상에 지금 찾고 계십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네, 염창동 지금 동화 1차 나왔는데요. 아파트와 비교해서 네. 어떤 장점이 있을지 좀 네, 알려주시죠.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공동역 자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쿼드러플 역세권이에요. 4개 노선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인 부분이나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아파트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평균 1억 정도가 저렴한 그런 아파트이기 왜 때문에요. 그렇죠? 일단은 이 공동역의 인근의 특징 자체가 소위 말하는 삼성타운이라고 불려요. 그만큼 삼성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뭐 레미안이라던가 뭐 삼성 아파트라던가 인근에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레미안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랜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거주 목적이니까 아마 이 두 군데를 보시는 게 이유가 하나는 환경, 주거 환경, 한 곳은 아마 직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 추후의 미래 가치를 봤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초등학생 정도로 아마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장기간 계셔야 되거든요. 10년 이상 계실 거를 생각하셨다면은 염창동을 전 추천을 드려요. 네. 아무래도 한강변이 있고 생활 환경, 주거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계실 거라면은 공동역 인근에 있는 마포 현대 아파트가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 목적에서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을 보신다면 염창동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직장만 보신다면 교통 환경을 보신다면은 도화 현대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신 이후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수강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지금 전 월세로 살고 있어가지고 집을 내 집 장만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 경기 북부 쪽에 여기 다산 신도시라고 네. 분양을 하는데 이렇게 처음 집을 이렇게 저기 지방에서 와서 이렇게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이렇게 동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해서 다산 신도시 쪽에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이런 향후 가치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저희가 만약 거기 들어가게 입주를 하게 되면 2018년도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되면 저희 아이들이 거의 이제 중학교 정도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신도시로 갔을 때 이런 애들이 아직 좀 이렇게 어리지가 않고, 그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신도시 쪽에 있는 학교는 다 새로운 학교인데, 그쵸. 적응하는 이런 건 또 어떤지 궁금해서, 다산 신도시에 대한 이런, 가치라든지,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민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네네. 내 집 마련 계획 있으신 분인데요. 다산 신도시 매입하셨을 때 자녀 교육 어떤 여러 측면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뭐 괜찮은지.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현재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네. 이제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한 2년 3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5학년 3학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네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 이 받아봐야 모든 걸 다 네네. 보셔야겠네요. 교육 환경 네, 자체는. 조금 오랜 기간을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될 거를 생각해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애들이 아닌 어린이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서 네.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신도시라서 이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네네. 괜찮은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다산 신도시 자체가 남양주시 도농동에 인근에 있는 그 위치에 네, 있어요. 네. 일단 과거에는 도농동에는 동아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아중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학교 자체가 인근 지역 내에서는 명문으로 소문나 있는 학교기는 네. 해요. 네. 하지만 다산 신도시가 들어감으로써 그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학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걱정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네. 사례들을 봤을 때 유사 사례들이 바로 네, 네. 인근에 있는 별내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네. 다른 신도시들의 교육 환경은 어떤가 네, 이거를 보시면 감시가 대충 있지만 가늠은 이런데. 가능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런 교육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어져 있고요. 지금 네. 지금 자녀분이 네. 한 반에 몇 명이 있죠?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24, 5명 정도 있거든요. 여기 서울이거든요. 네, 서울에. 네. 지금 다산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학생에 대한 그 수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한 구조로 짓기 때문에 그런 네. 교육적인 부분도 아마 한 반에 20명 내외로 진행이 될 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나 어떤 집중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거기 선생님들도 같은 경우도 학교에 이름을 떨치는 사명감이 있어요. 네.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더 교육에 열을 더한다는 거예요. 중학교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8호선 네. 연장선, 네네. 네, 이게 있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사실은 8호선 자체가 노선이 그렇게 좋은 노선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강남의 중심 업무지구를 가로지른다던가 이런 게 아닌 네. 잠실이나 아니면 성남 쪽으로 가는 간다고 이러한 노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승을 하게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하철을 노선을 바라보시기보다는 교통의 편의성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강남과의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세요. 네.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돼요. 다산 신도시 내의 교통은 굉장히 좋아요. 도로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네. 하지만 다산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그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출퇴근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하철이 생겨도 그렇죠. 지하철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고 가는 노선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인근에 있는 별내 신도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별내 신도시가 처음 광고할 때는 강남과의 30분 거리라고 자랑을 했어요. 네. 실제로 차가 밀리지 않는 일요일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 때 차가 많이 막힌다. 이 부분은 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격 형성이나 이런 것들 시세 차익이 가능할까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시세 차익은 가능하세요. 초기 부분은 별내 신도시도 그랬거든요. 네. 미분양이다 뭐다 말은 많았지만 결국은 분양가보다도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교육적이나 실거주 자체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단지 직장이 어디신지 서울이신가요? 직장이 혹시? 네. 직장과의 근접성 부분만 약간 걱정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살기 괜찮겠죠, 다산이. 그러니까 신도시 특징이요. 인식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신도시 특징이요. 네, 그리고 근데 좀 별내 신도시도 불편한- 보시면요. 네, 특히 그런 게 남양주권에 있는 신도시가요. 네. 공기 좋고 물이 좋아요. 굉장히 신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는 굉장히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서울과 강남과의 접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소형이더라고요. 25평, 네네. 30평, 34평 이렇게 되는데
뭐 조금 괜찮은 평수를 좀 하려면 지금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소형 평형대가 가격 상승의 폭이 더 커요. 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따로 제가 뭐 더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요. 뭐 네. 서울에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던가 어떤 네네. 그 가족 구성원 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따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 연구소로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의 3772번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815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투자 목적인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포항공신도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분양의 늪이다, 2008년 때. 근데 그 미분양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시 지금 미분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 저는 좀 더 보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8월 달 대비 9월 달 미분양 물량이 7배가 늘었어요. 앞으로 김포한강시도시에 이번 달 연내에 나오는 가구 수가 4,0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분양은 총 6,000세대가 분양이 되는 물량 자체가 6,000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때문에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신도시에 투자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좀 더 계셨다가 미분양 물량들을 좀 더 저렴하게 보시던가 네. 아니면은 분양 후 입주 후에 좀 더 저렴하게 분양가보다 낮게 됐을 때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분양의 늪이라는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만큼 투자 전에 여러 가지 면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신 이후에 좀 적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의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봅니다. 942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태영대시장 향후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네. 이번에는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구 운중동 태영대시장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 설명해 주시죠, 전문가님. 태영 대시장 같은 경우는 서판교에 위치한 매물이에요. 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매물재가 이렇게 서판교 중에서도 공원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서판교, 동판교의 명함은 분양 후에 갈려졌죠. 지금 현재 본 매물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과 동판교 인근에 있는 판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요. 분양가는 비슷했어요. 네. 하지만 현재 서판교는 6억대에 머물러 있어요. 네. 하지만 동판교는 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분양가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상권과 직장 이것들이 동판교에 몰려 있거든요. 네. 서판교는 공원들과 골프장 뭐 이런 유락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쾌적한 느낌은 들지만 아무래도 직주 근접 그다음에 상권 교통 이 모든 것이 동판교에 몰려있기 네.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여기도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본 매물 인근 상부 쪽에 지금 제2테크노밸리라고 불리우는 판교 창조 경제밸리가 개발 중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서판교 같은 경우는 직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만큼 거래가 많이 됐고 또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 제2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된다면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은 데다가 앞으로 호재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샵의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의 사연 담아내도록 노력할 거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자 남겨주시면 전문가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173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살펴봅니다. 30평대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는데요. 은평구 불광동 그리고 은평 뉴타운 중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불광동 그리고 은평 뉴타운 중에서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뉴타운 지역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일단은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불광동은 이 위치고요. 뉴타운은 네.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근접해 있긴 매우 하네요.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문자를 보내시는 분께서
아마 이 근처에 사시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제 불광동으로 가야 될지 뉴타운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다음에 문자를 주실 때는요, 시청자님 꼭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이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상담을 드릴 때 좀 더 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은평구 불광동과 지금 은평 뉴타운 진관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두 차이가 바로 불광동 같은 경우는 뒤쪽에 북한산이 있어요. 산의 전기를 받아요. 네. 하지만 인근에 보시면 굉장히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아파트 인근에 보시면은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재개발 구역이고요. 이 부분도 재개발 구역이에요. 노후도가 그래서- 높다는 건 그만큼 또 그렇죠. 개발 압력이 높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주거 환경이 좀 많이 떨어진다. 주거 환경 자체가 매우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기 때문에 네. 재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살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쾌적하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네, 네. 물론 인근에 있는 연신내역에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권의 편의성은 굉장히 가질 수가 있겠지만요. 네. 주거를 보실 때는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인근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는 거는요. 재개발이 됐을 때 새로운 아파트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노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오래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실 때는 은평 뉴타운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평 뉴타운은 최근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쾌적하고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지역입니다. 또한 지하철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서울과의 진입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은평 뉴타운으로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번에 그 장인 뉴타운 6구역으로 네. 집을 구입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전문가분들께 좀 조언도 좀 받고 싶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언제쯤 입주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이제 저도 자녀들이 있어서 네네. 그 교육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장애동 전체가 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새로 신설 학교들도 생기고 이러는 건지 네네. 그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장이 6구역 내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지금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전문가 맞습니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이 6구역을 사셨다고요. 예.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이 뉴타운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아마 그 매수를 언제 하셨죠? 아니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이달 계약을 말에 하신 건 이제, 아니고요? 아니, 일단은 계약만 해놓고, 이제, 이달 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구나. 일단은 재건축, 뉴타운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여기 예, 있는 예. 매물은 실제로 거주하기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착공 들어가고 건물 건설할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사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요. 네, 지금 장이 6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장이동 같은 경우는 장이 뉴타운은 15구역까지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지정 해제된 구역이 2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사업시행 인가라던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던가 지금 아직도 미온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네,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상이 꽤 빠른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지역적인 부분이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고지역 그 사이 부분에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처음 아까 질문하셨던 것이 바로 교육 환경을 여쭤셨잖아요. 예. 뭐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의 교육 환경은 없다고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뉴타운 신도시의 특징이요. 기반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놔요. 예. 뭐 학교라던가 노인정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예. 지금 방송에서 아까도 다산 신도시들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 풍부하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자녀분이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네. 그 큰애가 4살이고 이제 둘째는 이제 올해 태어났어요.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부터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없어요, 주변에 이사 그렇죠. 가려니까. 근데 지금 당장 보시면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서 거주하시기보다는요. 저는 예. 거기를 전세를 두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전세를 두시고 실제 예. 거주는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에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단순히 실거주로 보시지 말고 투자성만 보시고 네네. 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구역 같은 경우 진행도 굉장히 빠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실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투자는 장애 뉴타운에서 계속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궁금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한 5년 안에는 그래도 다 개발이 되겠죠? 전문가님. 개발이 완료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이걸 보시면 착공은 확실히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관리 처분 계획 자체가 내년쯤에 아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면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이주나 뭐 동호소 추첨이라던가 그다음에 착공까지도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잘 풀어주셨네요. 네네. 네, 전문가 고맙습니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진행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79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용산구 이태원동 669번지 용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고도 제한이 7층이고 40년이나 된 노후 아파트여서 고민이 되는데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고도 제한도 있고요. 너무 지어진 지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여기 녹색깔이 보이죠? 네. 지도상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녹색. 보통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 기밀로 지정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이 부분은 바로 미군 기지예요. 미군 기지죠? 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미군 기지가 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네. 이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고도 제한도 걸린 이유가 바로 미군 기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다 네네. 저층이에요. 5층 이하에. 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고 7층 이하에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개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 사업성 자체가 지금 많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군 기지 이전 소식이 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가 아마 지금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군 기지가 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이전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도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여기 이태원역이라던가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거의 1억 가까이도 올랐거든요. 네. 시세 차익 자체가 어떤 3월달이나 4월달에 터졌던 캠프킴 이전이나 거기에 대한 상업시설 개발이라던가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그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이 본 매물도요. 앞으로 개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개발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 워낙 호재가 많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문자 메시지 굉장히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오하나 구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의정부시 밀락동 주공 5단지나 4단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어디가 더 나을까요? 5단지는 33평형이고 4단지는 24평입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아직 매수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사실은요. 네. 의정부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도 있고 또한 어떤 빨간 문신을 하시는 분들, 빨간 줄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도 거기 의정부에 있거든요. 교도소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딘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5단지와 4단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같은 동네예요. 평형대만 다른 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평형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나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4단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24평형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4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가가 현재 한 1억 8,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과거의 고점이 2억 2천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2008년 금융위 이후에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네. 지금 의정부 자체가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5단지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 원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과거 2억 9천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런 소형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사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주택을 하실 때 투자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단순히 저렴하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좀 더 인근에 있는 지역, 특히 의정부로 가셔야 된다면요. 큰 역이 있죠. 회원역이라던가 아니면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가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역에 있는 동일한 평형대도 2억 4천, 2억 5천 정도의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차라리 역세권 인근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해주신 5단지, 일락동에 위치한 주공 5단지, 4단지보다는 의정부 내에서도 역세권 매물이 더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 10인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능빈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매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광고 나가는 시간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오늘의 매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